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 팡입니다. 2019년 9월 10일 비트코인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 참고사항일 뿐이고 조언이 아니니 투자하실 때는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비트코인의 흐름보다 오히려 알트코인의 흐름들이 유독 더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 같이 한번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이더리움과 이오스 주도 알트코인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오랜만에 이제 알트코인의 기분 좋은 소식들이 조금씩 들려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오스와 지금 이더리움이 상승세가 그래서 도드라지게 비트코인보다도 상승세가 더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이 한번 살펴볼 건데, 이오스가 최근에 지금 그 상승률을 보면 상당히 꽤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트렌드는 계속 하락세에서 이제 상승세로 전환하는 트렌드로 완전히 지금 바뀌어가는, 그 트렌드가 완전히 바뀌는 형태로 가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굉장히 좋죠. 그래서 왜 이오스가 이렇게 이제 상승을 하느냐에 대한 이유, 어제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 이오스 네이션이 최근 트위터를 통해서 이오스 상위 30개 BP 모두가 9월 23일 이오스 메인넷, 이오스 IO 버전 1.8 업데이트에 동의를 했다라고 밝힌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뭐 새로운 부분이, 새로운 이오스 업데이트는 디앱이 이제 사용자들이 야기안에 CPU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받음으로써 이오스 네트워크와 상호작용할 때 사용자들이 경험하는 마찰을 현저히 감소시킬 것으로 전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오스가 이제 업데이트 되면서 사용하는 것들이 훨씬 더 이제 좀 원활해지는 그런 이제 것들이 있는데요. 근데 이게 굉장한 호재라고 보기에는 뭐 그게 조금 애매해요. 이게 정말 막 가격이 급등할 정도의 호재인가, 지금까지 그러면 호재들 나온 것들은 왜 반응하지 않았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알트코인들이 지금 꿈틀꿈틀 하고 있는데, 이게 진짜 알트 시즌의 시작을 알리는 전환점인 것인지, 아니면 잠깐의 반등인 것인지, 이게 이제 관건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래도 분위기는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트렌드가 깨지고 올라가는 형태가 그래도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형태들이 정말 오랜만에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몇 개월 만에 이게 출현한 거기 때문에 그래도 여기에 의미를 좀 부여하는 편이고요. 많은 분석가들이. 이오스도 이렇게 이제 상승을 한 것뿐만 아니라, 이오스도 지금 3.9달러 선으로 이렇게 상승을 했죠. 급격하게 지금 올라가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이더리움도 아주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상승세를 지금 계속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힘없이 맥없이 계속 떨어지기만 하다가 이제 조금씩 회복을 하는 건데, 비트코인이 횡보를 하는 와중에서도 이더리움은 조금씩 올라가려고 하는 이런 흐름들. 근데 이 힘 가지고는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더 크게 이제 상승세가 강하게 나와야지만 이제 좀 전환이 되는구나, 상승세로 이제 전환이 됐구나 하는 확신이 들 텐데, 아직까지는 조금 더 그 힘을 더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전 조금 보수적으로 보고 있고요.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이제 상승세를 이어간다면 좋은 시그널이 될 수 있겠죠. 여기에 라이트코인도 상승세가 계속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트코인도 디지세라 따라가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죠. 그래서 72.52달러까지 상승한 상태입니다. 다행히도 지금 이평선을 깨고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은 굉장히 좋은 모습들이고요. 이게 이제 이어져서 확실하게 트렌드로 이렇게 가게 된다면 좋은 이제 추세 전환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RSI로 보더라도 상승 추세로 이렇게 바뀌는 형태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 추세가 좀 이어져서 알트코인들에도 조금 이제 회복세가 나오는 시장으로 좀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더리움과 이제 비트코인을 비교한 차트를 이제 트레이딩 샷이 분석을 한 내용인데요. 과거에 이제 비트코인이 분석한 것도 굉장히 예전이에요. 이거는 뭐 2012년까지 과거로 돌아가서 이 피보나치 0.7까지 이렇게 내려가서
거기에서 찍고 올라가는 형태들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 형태가 이제 피보나치 되돌림이 0.236을 최고점으로 해서 이렇게 나왔다고 하는데, 이걸 또 이더리움하고 또 맞췄어요. 그래서 0.236 이 피보나치 되돌림 구간하고 여기에서 다시 내려와서 여기서 0을 하고 여기서 1을 했을 때 0.7 구간을 찍고 다시 이제 상승한다 라고 이제 분석을 하는 내용인데요. 참 이런 걸 어떻게 찾는지 참 궁금할 정도로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의 가격 흐름이 과연 이 가격 패턴하고 똑같이 흘러갈지는 아직 의문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걸 찾았다는 것에 굉장히 박수를 쳐주고 싶습니다. 그래도 여기에서 이제 찍고 올라간다면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도 이더리움이 좀 이제 그 움직여주는 흐름들이 나와줘야지 다른 알트코인들도 힘을 좀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더리움이 잘 갈 수 있도록 응원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 진행되는 벡트의 현물 기반 비트코인 선물 기관 유입 기폭제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벡트 이 뉴욕 증권거래소를 소유하고 있는 인터컨티넨탈 익스체인지 산하의 비트코인 선물 거래 플랫폼 벡트가 공식 트위터를 통해서 벡트 웨어하우스의 수탁 서비스를 오픈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뉴욕 멜론 은행이 벡트 웨어하우스에게 지리적으로 분산 저장된 고객 자산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프라이빗 키 정보를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줄 예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벡트의 이제 그 거래소 오픈을 앞두고 굉장히 하나하나씩 지금 오픈이 잘 되어 가고 있어요. 생각보다. 그래서 벡트 웨어하우스를 통해서 최근에 이제 그 분석들도 나오고 있는데, 암호화폐 이제 마켓 분석 전문 업체 롱해시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서 지난 8월 시카고 상품거래소의 비트코인 선물 거래량이 50억 달러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벡트의 비트코인 선물이 기관 자금 유입에 기폭제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비트코인의 선물 거래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이 벡트의 출현은 더더욱 이제 그 활성화시키는 그런 유동성을 증가시키는 이제 기폭제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한번 지켜볼만 할 것 같습니다. 9월에 지금 이게 벡트가 출현하기 때문에 9월 하반기 9월 23일 정도였나요? 그때가 이제 한번 지켜볼만 한 것 같습니다. 벡트가 출현했을 때 어떤 시장 흐름이 나올지 한번 여러분들도 같이 지켜보시죠. 자, 그리고 미국의 SEC 의장이 비트코인 ETF 승인 요건이 갖춰가고 있다라는 인터뷰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최근에 제이 클레이튼 SEC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죠. 여기에 이제 수장인데 이 의장이 이제 ETF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비트코인 ETF. 지금까지 비트코인 ETF를 계속 이제 거부하고 이야기도 잘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이제 대놓고 인터뷰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이야기하는 내용은 비트코인 ETF 승인과 관련한 우려를 충족시키는데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긍정적인 부분이고, 부정적인 부분은 커스터디와 가격 조작 등의 문제점은 여전하다라고 이제 지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그 클레이튼은 실제 이제 글로벌 자산 운용사 피델리티의 새로운 커스터디 사업, 샌프란시스코 기반 암호화폐 수탁업체 앵커리지, 이런 이제 특정 암호화폐 거래소의 자금 세탁 방지 노력 등을 언급했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ETF 승인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업계의 노력을 인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문제는 커스터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SEC가 투자자들이 디지털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지 어떻게 파악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이러한 부분은 금이나 커피 등 유형 자산과는 다른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디지털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지 어떻게 파악할 것이냐, 뭐 이게 이제 관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토큰이 이제 해외 혹은 이제 규제를 받지 않는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면서 가격이 이제 조작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어떻게 파악할지도 중요하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 이제 문제점을 제기를 하고 있는데, 이 문제점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되면 ETF 승인에 대한 긍정적인 시그널이 조금씩 보이죠. 그래서 그때보다 완강했던 태도보다 조금씩 완만해지는 태도로 지금 조금씩 변해가는 느낌이 들긴 합니다. 이런 뉘앙스를 보면. 그래서 앞으로 ETF 승인은 뭐 시간 문제다라는 실제 이런 그 위원회 말도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 ETF는 실제 이제 시간이 좀 지나고 여기에 대한 규제도 조금 이제 출현하고 정확하게 그게 완료가 된다면 ETF 승인도 날 가능성들이 있겠죠. 근데 그게 언제냐는 아직까지는 명확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의 인민은행 결제국에서 CBDC, 위챗이나 알리페이에 영향이 없을 것이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창춘 중국 인민은행 결제국 부국장이 중국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 발행은 위챗페이, 알리페이 등 기존 디지털 결제 앱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그 말들이 있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먼저 법률적 측면에서 중앙은행이 담보하는 디지털 화폐의 효력과 안전성은 가장 뛰어나다. 그리고 위챗페이 및 알리페이 등 사기업이 운영하는 디지털 결제 앱은 법률적으로나 보안적으로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와 같은 수준에 도달할 수 없다. 굉장히 이제 중앙 통제적인 부분들이 이제 느껴지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중앙은행은 위챗페이 및 알리페이보다 극단적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이 더 낮다. 별도의 네트워크 없이 결제, 입금, 송금 등 작업을 가능하며 거래자들은 오프라인 상황에서도 실시간 결제가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중앙은행의 발행 암호화폐가 위챗페이, 알리페이 등의 위치를 위협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현재 위챗페이 및 알리페이 등 디지털 결제 앱은 위안화를 기반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이는 본질적으로 상업은행 내 계좌와 연동해 위안화를 사용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중앙은행 발행 암호화폐는 위안화 자체의 디지털화를 의미하고, 결제 도구가 변하겠지만 기능은 강화된다. 그렇지만 결제 채널과 환경은 이전과 같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무슨 내용이냐면, 결국에는 위안화와 같이 위안화 자체가 이제 그 수단이 이제 바뀌는 거죠. 지금 현재 위안화를 수단으로서 결제를 제공하고 있고, 실제 중앙은행에서 발행된 위안화를 가지고 이제 통화를 발행하고 있잖아요. 결국에는 그게 이제 디지털 통화로 화폐로 바뀐다는 것 뿐이지 그 채널이 바뀌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알리페이나 위챗페이 그대로 쓰겠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줌으로써 이제 국민들이나 거기 관계자들, 이 사람들을 좀 안심을 시키는 거죠. 크게 변화는 없을 것이다. 니네들이 쓰던 거 그대로 계속 쓸 수 있다. 그러니까 안심하고 써라. 이런 그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야지 또 완만하게 사용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중국은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중앙 통제적으로 하는 데에도 굉장히 유연하게 사고를 하고, 그 내용들을 이렇게 이제 변해가는 과정 속에서 자신들의 수단을 이렇게 바꾸는 걸 굉장히 빠르게 그리고 유연하게 대처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이걸 쓸 수 있는지를 굉장히 잘 꿰뚫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 중국에서는 위챗페이나 알리페이 같은 이런 QR코드 가지고 실제 결제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신용카드나 이런 걸 쓰는 것보다 그걸 위안화를 직접적으로 이제 위챗페이나 알리페이를 쓰는 형태로 가고 있는데, 거지도 그렇게 이제 그 돈을 받는다고 하니까요. 중국에서는. 그래서 그게 굉장히 빠릅니다.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빠르고 적용 속도도
놀라워요, 정말. 그래서 우리나라도 빨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처를 하고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좀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발빠른 행보들에 우리나라도 빨리 좀 대처를 했으면 좋겠다 라는 기대감을 좀 갖고요. 페이스북 리브라 통화 바스켓에 위안화는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초기에 이제 페이스북 리브라가 지원하는 화폐는 미국 달러, 유로, 엔화, 그리고 영국 파운드와 싱가포르 달러까지 지원을 한다고 하고 있어요. 아쉽게도 그 한국의 원화는 들어가지 않고요. 그리고 중국의 위안화도 들어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게 아무래도 이제 그 미국 당국의 눈치를 좀 보는 것 같은데요. 당연히 엄청나게 큰 중국 시장이 위안화 그 시장을 왜 페이스북이 마다하겠습니까? 그쪽을 당연히 하고 싶겠지만 규제 당국의 미국 정부 측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지금 규제 아예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말까지 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안화까지 여기다 넣는다고 하면 굉장히 크게 반발이 일어나겠죠. 그리고 뭐 중국과의 뭐 이런 관계가 있는 거 아니냐, 막 이런 또 오해까지도 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페이스북은 좀 몸을 사려야 하는 입장에서 중국 위안화는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이제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게 이제 바뀔 가능성도 있고, 페이스북에서 위안화를 포함시키겠다 해도 중국에서 이걸 막을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들은 자기들끼리 이렇게 이야기할 만한 게 아닐 수도 있는데, 아무튼 재미있게 이런 이야기들이 나돌고 있고요. 세계의 중요한 화폐들이 이제 여기에 나오죠. 그래서 주요적으로 사용되는 이런 화폐들, 여기에 원화도 들어갔으면 좋겠네요. 테더, 역외 위안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발행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테더가 지금 위안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테더는 현재 이제 그 달러를 기반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역외 위안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으로 발행을 한다는 건 중국 본토가 아닌 이제 역외 시장인 홍콩에서 거래되는 위안화를 말합니다. 그래서 홍콩에서 거래되는 위안화를 통해서 거래가 지속될 수 있도록 테더의 기반을 이제 그 위안화로 하는 건데,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이제 우려가 되죠. 여기에 이제 블록체인 전문 VC 다너캐피털의 더비완 전임 상무이사가 웨이브를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밝힙니다. 신규 스테이블 코인들은 기존 USDT와 같은 유동성을 갖추기 힘들기 때문에 테더의 CNHT 발행은 사실상 큰 의미를 갖지 않는다. 오히려 테더는 말벌집을 건드린 셈이다 라고 지적을 하고 있어요. 앞서 그는 테더의 CNHT 발행이 중국 규제 당국의 화를 불러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한 바 있습니다. 이 말이 재미있는데요. 말벌집을 건드렸다 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중국이 위안화를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위안화를 이렇게 갖다가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연결을 시키겠다라고 한다면 중국 당국에서 가만히 있을까 하는 거죠. 그래서 중국 당국도 이걸 그냥 쳐다보지는 않을 거고, 이렇게 하면 자금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자신들이 통제하는 게 아니고 테더가 그거를 좌지우지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절대 중국에서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제 개인적으로도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당연히 테더 중국을 눈치를 봐야 되는 입장이 아닐까 저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참 조심해야 될 테더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중국의 정부의 협조를 얻고 이렇게 한다면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후속터가 또 나오지도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걱정이 되네요. 자, 오늘 여기까지 전망을 해봤습니다. 오늘 소식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 참고사항일 뿐이고 조언이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금일도 방송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